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부터는 부동산을 투자 목적의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네 글자로 기억을 하는데,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됐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 시장 그러면 뭐라고 한다?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됐다. 그런데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죠. 과거의 정보를 포함하는 거 약성 시장,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는 거 중강성 시장,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 강성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강성 시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을 말하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말하고, 완전 경쟁에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번이 맞는 지문.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정동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가 체크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정보가 공개됐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이렇게 조건을 말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말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강성 시장이 가장 완전 경쟁의 가정에 근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번 맞는 것. 4번. 약성 시장은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는데요.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대부분의 문제가 초과 이윤이 없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있는 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약본이라고 해요.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그 다음에 중강성에서 공개 안 된 정보, 이 두 가지만 초과 이윤이 있고 나머지는 초과 이윤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초과 이윤 문제는 다음 체크 포인트에서 점검을 하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5번. 중강성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예, 맞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고, 바로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체크포인트 점검을 해봅니다.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그 정보에 따라 세 개가 있다.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은 과거 정보, 중강성은 공개된 정보,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강성이다. 자, 그런데 강성은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보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강성이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가장 이상적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근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실은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중강성까지 존재를 하고요. 이때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 그럽니다.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 기본적 분석 그러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초과이윤이 없는데, 자, 초과이윤이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약술 이렇게 합니다.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준본,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준술, 중강성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 세 가지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다 이렇게 보고 초과이윤이 있는 것 두 개만 체크를 합니다. 말하자면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이거는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말하고 기본적 분석은 공개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보다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 이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중강성은 공개된 정보까지고, 그런데 공개 안 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초과인이 있다. 약본, 중강성에서 공개 안 된 것, 이 두 가지는 초과이윤이 있고, 없는 것 세 개, 약술, 준본, 준술 이렇게 기억하는데, 초과이윤이 있는 것 두 개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약성, 중강성, 강성에 관련된 체크포인트 점검을 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겁니다. 1.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자, 이게 효율적 시장의 정의입니다. 맞는 지문. 강성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 얻기가 쉽다,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정보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시장이 강성이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3번.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효율성의 정도도 다르다, 이런 겁니다.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고, 상대적으로 우리와 중국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덜 발달된 나라 속에 들어갑니다. 고로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것, 3번도 틀린 것. 4번.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맞죠?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아까 없는 것 3개가 있었죠? 약술, 준본, 준술.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준본,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준술, 중강성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없습니다. 있는 것 2개,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그 다음에 중강성에서 공개 안 된 것, 이렇게 체크합니다. 고로 4번은 틀린 것. 5번. 중강성 시장은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됐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 이게 기본적 분석이죠. 그러면 준본,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기가 어렵다 해야 되겠죠. 해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효율적 시장. 1.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대체가 가능할 때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맞는 거. 2번. 중강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없는 거 3개 뭐라고 했죠? 약술, 준본, 준술. 여기는 준술이죠. 그러니 중강성 시장에서 자기보다 부족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는 초과이윤이 없다. 있는 것 2개, 약본, 약성에서 기본적으로, 중강성에서 공개 안 된 거. 그래서 2번 맞는 거. 3번. 강성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강성이다.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여기서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이윤만 없으면은 완전 시장이든 불완전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증권화 실거래제도 같은 걸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점점점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효율적 시장이 증대된다 말할 수 있죠. 20번에 관련된 정답은 4번이고 이 4번에 관련된 할당 효율적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완전 시장과 효율적 할당이라는 단어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완전 시장 그러면 네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완전 시장이에요. 첫 글자로 정, 동, 진, 다. 우리 강원도에 가면 정동진 있잖아요. 정, 정보가 공개된다. 동, 동질이 다수다. 진, 진퇴가 자유롭다. 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완전 시장이죠.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생산물 시장이 있고 자본 시장이 있는데 여기 효율적 시장은 자본 시장을 말합니다. 자본 시장이라는 건 돈 시장이에요. 그래서 돈 시장에서 공매도 완전 시장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공매라는 것은 없는 걸 판다 이런 뜻이고, 주식에서 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빌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질 때 돈 버는 전략을 공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완전 시장의 조건은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죠. 조건이 까다로우면은 그 상대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조건이 많으면은 우리가 대상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효율적 할당 그러면은 초과이익이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백강에서 설명을 하길래 이 네모는 효율적 할당이고 초과이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네모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완전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시장인데 완전 시장과 효율적 할당은 완전 시장의 범위가 적어서, 그래서 완전 시장은 항상 효율적 할당이다. 그럼 맞는 걸로 하자 이거죠. 적은 것이 넓은 걸로 가기 때문에 완전 시장은 항상 효율적 할당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효율적 할당은 항상 완전 시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지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불완전 시장도 뭐가 없으면, 초과이익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다. 그러니까 효율적 할당은 초과이익만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불완전 시장도 초과이익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초과이익만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투기라는 것은 이제 초과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입니다. 초과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투기와 투자 구분이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취득, 운영, 처분 이 3단계를 거치는 걸 투자라고 하고요. 취득해갖고 운영해갖고 처분하는 걸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운영 단계를 생략한 것을 투기라고 하죠. 말하자면 취득과 바로 처분을 통해서 매매 차익만 목적으로 하는 것 투기인데, 현실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투기는 초과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있을 때 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할당이냐 아니냐 문제는 초과이익 문제로 풀어가는 겁니다. 해서 완전 시장과 효율적 할당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1번입니다. 1번 불완전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는 거죠. 뭐만 없으면, 초과이익만 없으면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번 진입 장벽의 존재는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맞죠? 우리 완전 시장의 조건은 정, 동, 진, 다. 정이 뭡니까? 정보가 공개된다. 동,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불완전 시장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진입장벽은 진퇴를 어렵게 하죠. 진입과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거, 퇴출을 어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불안전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분화로 인해서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한다. 분화됐다는 건 나눴다는 걸 말하고, 나눠지면 여러 개의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고, 부분 시장을 하위 시장이라고도 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분화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강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보 분석 자체도 필요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5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제한하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한다 하는 것을 공적 제한이라고 하고, 그러면 시장 기능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자, 1번.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정보 비용이 있다는 건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는 이야기는 초과이윤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을 하더라도 독점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자, 이 지문 꼭 기억합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지문이 기회비용이 동일 이 지문.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중간에 기회비용이 동일 이 단어가 나오면은,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는 말은 초과이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가든 간에 똑같다 이 말이기 때문에 항상 지문에 기회비용이 동일 그러면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초과이윤이 없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안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과이윤만 없으면 무조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 지문에 기회비용이 동일 이 말이 나오면은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4번.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초과이윤이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공개가 안 될 때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불안전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투기는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윤만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완전 불안전 문제가 아니고 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해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고, 여기까지 부동산을 투자 목적에 관련된 시장으로 효율적 할당과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과의 관계를 말로 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는 거 3개, 뭐라고 합니까? 약술, 준본, 준술. 초과이윤이 있는 거 2개, 약본,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중강성에서 공개 안 된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할당, 초과이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효율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로 풀고요.
지문에 기회비용이 동일 이 말이 나오면은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이고, 그러면 효율적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